자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네. 자각만 해. 어? 그래도 자각이라는 것의 뜻을 안다는 게 어때요? 자각한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앞으로 노력한다. 야, 뭐 내 눈만 보고 있어. 42번 안 풀어왔잖아, 얘네. 안 풀어왔지? 빨리 풀어봐. 한 문제라도 개인의 힘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대략이라도 답을 한번 만들어봐. 자, 오늘 봤을 텐데 이 문제 포인트는 얘야. 디스. 물론 다른 것도 썸타임즈 뭔가 조금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계속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것만 해석하고 처음부터 볼까요? 이것이 lead people to continue를 뭐로 만들지? 사람들이 컨티뉴하도록 이끌 수 있다. 목투야. 경로 위에 있도록 해준다. 원래 continue는 타동사지만 continue on 이러면 어떤 일을 계속 하는 거야. 또는 어떤 길이나 추구 목적들을 계속하게 해준다. 여기 핵심이야. 해석할 수 있어? 분명히 abandon 모르면 이 문제 꼬이는 거야. abandon이 뭐야? 버리다. 그거는 지금 현준이가 얘기하는 건 abundant야, abundant. 이게 풍부한이거든. abandon이야. 외워도 동사로 버리다. 수동태로 분명히 누가 봐도 분명히 should be abandoned. 버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헤매는 친구들은 어벤던 하나라도 외우면 돼 지금 버리다. 그럼 우리 내용을 알잖아. 이게 생기면 우리가 반드시 포기돼야 되는 그런 추구 목적이나 경로들을 계속하게 만단 말이야. 안 해도 되는 걸 계속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문제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일을 계속하게 된단 말이지. 치우기가 계속 수학하는 거랑 똑같나? 어? 맞아. 그 얘기도 있어. 여기 나와. 그래서 요걸 단서로 이제 첫 줄을 읽어볼 텐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경제학 용어거든. 경제학 용어. 썬크가 뭐니? 썬크. 썬크가 뭐의 PP일 것 같아? 싱크야. 싱크. 그럼 싱크는 뭔데? 싱크, 썬크, 썬크야. 이건 꼼꼼한데. 이 가라앉다. 싱크. 그래서 물이 가라앉는 그 싱크대라고 하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는. 요것 때문에 내가 썬크 이미 빠져 있어. 그리고 비용이고 펄리시는 오류야. 근데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바로 한 방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 수능에서는 항상 앞뒤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아이디어 바로 요거 받는 거야. 여기 핵이거든. 여기까지 보면 경제학에서 있는데 프린시플 원칙이지. 알려진 원칙이 있다. 쭉쭉 가야 돼 여기까지. 경제학에서 요걸 소개하겠다는 거야. Sunk Cost Fallacy라는 게 있는데 fallacy는 참고로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오류라는 단어를 아는 순간 아 이게 경제학에서 보는 어떤 문제점이구나 하면서 아까 읽었던 것 이게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구나. 응? 여길 잘 봐야지. 이 생각은 바로 여기가 해석이 되면 편해져.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가 그 수능 출제위원들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될 단어만 포진시켜서 그것도 난이도가 좀 있게. 근데 난이도 없잖아 지금. When you are invested 이 정도가 난이도 있나? Invest 뭐야? 응? Invest 투자하다, 쏟아붓다. 이게 일종의 dedicate 같은 개념이야. 응? 그러면 사람이 invested 돼 있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야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 invest가 투자하는 거 내 돈이나 비용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dedicate, devote랑 같은데 be devoted, be dedicated가 뭐냐고. 몰두하다였잖아. 옹창 쏟아붓다잖아, 그지?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완전히 쏟아부어져 있을 때, 네 가진 걸 다 투자하고 있을 때, 그리고 have ownership,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떤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투자했으니까 내게 됐겠지, 그지? 너는 그것을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과대평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한 거, 뭐 준서가 금에다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그게 뻘짓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내가 100만 원 투자한 건 어떨까? 상당히 가치 있게 보인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매몰. 정확한 말은 이게 경제 관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알아두는 거. 매몰, 비용, 오류. 오류는 여기 나왔지. 오버밸류 한다고. 남의 건 모르겠다. 내 돈 들여서 투자한 건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 가치는 똑같아야 되는데 오버밸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겠지. 아까 우리 읽어놨지? 그 분명히 이제는 가치가 떨어져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인 공이 있으니 그런 표현 알지?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건 포기 못해.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한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매몰 비용 오류의 정의를 내렸고 이게 sunk cost fallacy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길이나 추구 목적들을 끊지 않고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가치가 5밖에 안 돼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10으로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누가 봐도 should be abandoned. 이제는 포기가 되어야 할. 그래서 아까 abandon 버리다라 그랬지. 응? 버린다는 거 곧 뭐 한다는 거야? 포기한다는 거지. 있어? 치욱이 이런 적 있어? 네. 이게 이 정이 들어온 거야. 연승이가 여자친구를 계속 사귀었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동안 사귄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그동안 내가 얘한테 스파게티 사주고 얘한테 선물 사주고 그게 아까워서라도 난 얘를 뭐지 못하겠다. 그럴 때 이제 옆에 친구한테 너는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 예시로 사람들은 계속 떠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 그래, 이 정도 되셔야지. 끔찍한 관계. 이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거야. 손해 보는 관계. 이유도 같아야 되지. 자, 치우기 얘기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미련. 미련이 아니고. 경 때문에. 아니 그건 내가 한 얘기고 그게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야? 그동안 인베스트 했잖아. 투자한 뭐가 아까워서라도 돈이나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끔찍한 관계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래? 그죠? 그들이 아까도 나온 대로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아 부어져 그들이 투자를 해왔지. 뭐를? 엄청난 양의 그들 자신을 본인을 어디다가? 그 관계들에다가 이 대문 릴레이션십 받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poor 뭐였어? 여기서 치우기 단어 한다니까 poor A into B 뭐야? poor가 쏟아붓다. 그래서 돈을 그 사업에다가 쏟아 부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어야 돼? 알고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이런 걸 연습을 하면 뒤에 빈칸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문제가 지금 순서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오게 되면 다음 내용이 예측이 되잖아. 이 사람들 당연히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업에 돈을 쏟아부어야 돼? 진짜 미래가 창창한? 아니지. 여기 나오잖아. 분명히 나쁜 생각일 수 있는. 어디서? 이 시장에서. 준서야, 선생님이랑 하면 쉽지. 선생님이랑 하면 쉽지. 너도 쉬울 때까지 이렇게 연습해야 돼. 응? 혼자 할 때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두 단락을 지금 만들었어. 매몰 비용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사례가 나온 거야. 매몰 비용 오류란 이런 것이고 그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것이 있다. 됐니? 그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나쁜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 그지? 대가리 보자 이제. A번 봐봐.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가장 똑똑한 짓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뭐래? 그만두는 거야. 후이시 그만두라는데 내가 이거 보통은 그 주어가 all이나 what이 나와서 주어가 강조가 되면 보어 뒤에 to 부정사가 원형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 기억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eat pizza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기억 안 나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all you have to do 해석해봐.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이지. 이건 뛰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럼 여기 원래는 to
스터디라고 써야 문법이 맞잖아. 그치? 근데 이게 느낌 보니까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넌 뭐만 하면 된다.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의미 자체가. 이럴 때 비동사 뒤에 to를 지우고 원형 나올 때, 동사 나올 때가 있어. 얘도 이상하잖아. quit이 그만두다. 동사거든? is quit. 그럼 앞에 to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지금 all은 아니었지만 해석의 느낌이 그렇지 않나? 가장 현명한 짓은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현명한 그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to를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어법상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바로 당연히 뭐야, 그 멍청한 투자를 뭐 하면 돼? 그만두면 돼. 현실을 자각하고 오지. 비록 이것은 사실이 맞아. 누가 봐도 분명한 진실이지만 지금 잘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독해 연습이라도 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 It has also become a tired.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좀 피곤하고 played out. argument는 주장, 논쟁. 피곤하고 어떤 다소간 효력이 떨어진 거야. 플레이에서 벗어나. 보통 이게 그래서 타이어드가 사람이 아니면 식상하다. 알아? 식상하다.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안 치우기,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있어. 옆에서 아무리 뻔한 사실적인 얘기, 너 이제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식상하게 들린단 말이야.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효과도 있어 없어? 어떤 플레이에서 일단 벗어났잖아. 그런 주장일 뿐이다. 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 한 것만은 나쁜 것이어야만은 아니다. 자, 다시 반전이야. 매몰 비용 오류 있었어. 이런 거다. 이때 가장 현명한 짓은 그만두는 거지. 근데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식상하고 내가 글까지 쓸 필요가 없는 뻔한 얘기라고. 안 좋으니까 그만둬야지. 그렇지만 올도가 반전이야.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쭉 가다가 버트가 나와. 그럼 역접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없으면 여기에 올도 있어도 역접이야. 이거 구조 잘 알아도. 그럼 니네 배웠잖아. 통역, 역접, 주장이라 그랬지. 여기 주장이 있잖아. 벗 없어도 올도 우절 다음이 주장이야. 그렇잖아. 지금 생각을 해봐. 비록 준서는 못생겼지만 인기가 많다. 못생겼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오케이? 올도 도 even though even if 나오면 시간 없을 때는 그 부사절 말고 주절을 보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실 이 사실이 뭔데? 지우가 여기서 true의 내용이 뭐야? 매몰 비용 오류. 그만둬야 된다. 근데 역적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 식상하다. 무슨 얘기야? 그 얘기 뻔한 얘기라 별로 효과가 없다. 실제로 매몰 비용은 항상 무엇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럼 반전으로 이제 매몰 비용 오류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지. 자, 그게 이제 뭐 나와야 돼? 매몰 비용 오류에 어떤 점이 나와야 돼? 장점? 그래, 그런 거 나오는 거야. 실제로 레버리지가 뭐야? 외우기 쉬워. 밑에 주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레버리지 그러면 저 레버야, 레버. 레버가 뭐야? 이렇게 저 뭐라 그래? 지렛대라 그러지? 저 레버가 원래 지렛대야. 그럼 지렛대는 뭐 할 때 써? 우리가 효율을 높이고 뭔가 편하게 할 때 쓰잖아. 여기 단순하게 이용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편하게 해주는 그 뒷받침되는 힘을 레버리지라 그래. 그래서 이제 너네가 조금 크면 그 정치인들이 이번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건 뭐야? 뭔가 서포트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레버리지. 정치용어로 많이 나와. 응? 너는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용해서. 이 인간의 성향 뭐야 이게? 이 인간의 성향이 뭐야? 뭔가? 쉽게 무슨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래. 인간이면 뭔가 장기간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그 심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 원동력으로 너의 이득에, 베네핏에.
like someone invest 어떤 사람이 a great deal of money 엄청난 양의 돈을 개인적 훈련사에게 투자할 때처럼 뭘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르기 위해서 through on their commitment 약속 커미트먼트는 약속 왜 약속인지 알겠지? 커미트가 전념하다인데 이것만 할 거야 라고 딱 약속하는 거야 커미트먼트. 자 여기서 이제 너네 내용 잡아야 돼. 이 사람처럼 이렇게 명사죠. 누군가 투자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을 개인적 훈련에 뭘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미리 투자한대. 그들이 쭉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약속을. 안치욱 피트니스 센터 1년 회원권.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아야 되지 않나? 피트니스 센터 1년 회원권. 그럼 이미 비용 투자가 됐지. 네. 환불 없는. 그걸 알면서 왜 투자를 해? 할 거라. 그러니까 회원님 1년 하시면 120만 원인데 환불 안 됩니다. 괜찮아요. 뭐야? 그렇게 내가 돈을 냈으니 중간에 그만두진 않겠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만두지. 얘네 비슷한 경우 되게 많잖아. 어차피 저기 하는 거. 이 사람들처럼 너도 역시 투자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을 upfront to ensure 똑같이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네가 stay on path 그 경로를 유지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네가 그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 경로 위에 있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upfront는 뭐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선지급 선불이지 선불. upfront가 선불이야. 선불 지급 가능하다. 단어가 그렇게 세지 않아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야 수업을 해주느라고 빠짐없이 다 해석을 해봤지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처럼 꼼꼼히 안 해도 이건 좀 흐름만 봐도 풀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 정도. 알았지? 자, 요게 2등급 대비였대. 그럼 43번에 다시 한번 2등급 대비용 좀 난도 있는 거 보세요. 아까처럼 한 2분 정도 이렇게 보세요. 답 쓸 수 있으면 써보고.
어렵지 않지 않아? 자, 요건 주어진 문장부터. 여기도 이제 쌤이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똑같이 하면 얘네가 이런 걸 받겠지. 이건 A가 관점인데, 핵심인데, that's 그것은 아주 현명한 술책이다. 그럼 뭔가 술수 트릭의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보니까 핵심 소재는 벼룩이야, 벼룩, 뿌리. 요거 헷갈리지 마. 풀리는 달아나다 동사. 이 우리말은 째다야 째다. 그리고 풀리는 벼룩이고 벼룩 시장 할 때는 이거야. 플리 마켓 들어봤지? 플리 마켓 할 때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나 생명? 워터 풀리가 뭐? 물벼룩 배웠냐? 옛날에 과학책에 나왔었는데 물벼룩. 물 속에서 하는 벼룩이야. 평소에 이렇게 밖에서 뛰어다니는 벼룩이 아니고. 있다고 쳐. 지난 시간에 내가 exhibit 어떻게 번역하면 된다고 그랬지? exhibit, describe, depict, demonstrate 다 뭐라 그랬어? 보여주다. 보여주다 번역해. 그러니까 물벼룩의 매력적인 동격이야. 물벼룩이라는 매력적인 종은 보여주는데 a kind of 일종의 알잖아. flexibility.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단어. 유연성 뭐지? 항상 똑같아요야 그때 달라요. 그렇게 외워. 플렉시빌리티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우리 할머니의 세뱃돈은 플렉서블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딱 고정된 건 뭐야? 솔리드해요. 픽스드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아야 인상 쓰지 말고 유연성인데 진화적으로는 진화적 생명과학자들 진화생물학자들은 부른데 그 유연성을 전문용어 아까 매몰비용 오류처럼 얘네들도 뭐라고 하느냐 어댑티브 적응성 이거 알아야 돼.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 왜 플라스틱인 줄 알아? 원래 플라스틱의 단어가 뭐야? 그걸 잘 굴러지고 잘 이게 이제 플렉서빌리티랑 비슷한데 이런 걸 가소성이라고 들어봤어? 가소성 변형이 가능한 것 그걸 가소성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수능 지문에 보면 뇌의 가소성 이런 게 나와. 어떤 걸 말하겠어? 뇌의 가소성. 그때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뇌인데 어떻게 신경고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공부머리가 되기도 하고 게임머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뇌의 가소성이야. 생물화학적으로 뇌는 다 똑같은 구조인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건 가소성 때문에 그래. 그게 가소성이야. 플렉서빌리티랑 연결이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 뭐야? 물벼룩이 소재야. 근데 얘가 뭘 보여준다고? 적응적 가소성을 보여준다. 그건 일종의 플렉서빌리티야.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관건인 거야 고등학생들한테. 물벼룩은 유연성이 있다. 근데 이게 술수인가? 유연성 자체가 어떤 트릭은 아니지. 좀 더 어떻게 나와야 돼? 그 술수 플렉시빌리티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B로 가보자고. 맞는지. 만약에 baby water flea 애기 물벼룩이 is developing develop는 타동사로 발달시키다 개발하다도 있지만 스스로 발달해 나가다라는 자동사도 있어. 뒤에 전치사가 왔고 능동이니까 문법 문제 아니지? 스스로 발달시켜 나간다 into an adult니까 당연히 성인으로 성체로 in water 물속에서.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당연히 주격 알지? 고3들이 해석할 때 뭐뭐한 물 이러지 말고 물에서 자라는데 그 물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선행사 두 번에서 화학적인 시그니처 알지? 시그니처 남들과 다른 특징 이걸 가지고 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생명체가 들어있는 이 생명체들은 누구냐?
prey on 무엇을 먹고 살다. 그 물벼룩을 먹고 사는 그 생명체들을 특성으로 하는 특성, 그 생명체의 화학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다. 아니 어렵게 썼지만 사실은 물벼룩 포식자가 들어있는 물 얘기하는 거야. 물에서 사는 물벼룩이 그 물 속에 물벼룩을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때? 잡아먹히지 말아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발달시킨다. 헬멧, 투구와 스파인이 척추야. 척추인데 여기서 뭐 척추 돌기 같은 거야. 뾰족뾰족한 거지. 이것을 왜? To defend itself. 본인을 그 포식자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약에 물벼룩 주변에 물이 doesn't include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 화학적인 시그니처를 포식자라는 시그니처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물벼룩은 doesn't develop 발달시키지 않아. 이 보호적 장치들 이게 트릭이지, 그지? 포식자 있을 때는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없을 때는 그럴 필요 없는 거고, 그지? 이게 트릭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술수를 받아주었던 아까 A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때 투구나 어떤 돌기가 나오는 게 척추 돌기가 나오는 게 다른. 이것은 아주 현명한 전략이고 술수인데 왜냐하면 스파인 아까 나왔잖아. 이런 것도 단서가 돼. 앞에 스파인 나왔는데 또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그 척추 돌기들을 생산하고 헬멧을 생산하는 게 투구를 생산하는 게 상당히 어때? 그냥 만들 수는 없겠지. 비용 들고 비용이 들어가고 in terms of 에너지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conserving energy 그 에너지를 그 투구나 척추돌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떤 유기체의 능력,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그걸 계속 컨저빙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컨저브 아무리 하면 뭐해? 잡아먹히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 아까운 에너지, 나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에너지마저도 포식자가 있다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 포식자가 없는데도 이 짓거리 하면 생존과 번식이 위협받겠지. 그렇지 않나? 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한 80이 필요해. 근데 80 다 사용하면 생존과 번식에 100% 유리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 보낼 수는 없고 포식자가 있다 그러면 한 20 보내서 60만 생존과 번식에 이용을 해야 돼. 당연히 생존율도 떨어지고 번식률도 떨어지겠지만 그에 앞서서 포식자가 잡아먹으면 끝이니까 이것에 앞서서 20이라도 투자해서 투구와 어떤 돌기를 만들어서 안 잡아먹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주변에 포식자가 있냐 없냐를 살피는 게 중요한 일이 되겠지. 응? 이해됐지? 물벼룩은 오로지 에너지만 expand. 요거 헷갈리지 말고. expand. 소비 이건 뭐야? 확장 이건 확장시키다야. 그리고 여기는 expand는 소비야. 소비하다고 비용으로 쓰다야. 비용으로 쓰다. 그래서 얘네들 expensive가 비싼이 아니고 사실은 비용이 드느냐. expense가 비용이야 원래. 그럼 inexpensive가 뭐야? 싸구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든다는 거지. 저는 한번 얘기했을 텐데 싸구려 안 좋은 물건 cheap라 그래 그냥. 근데 이제 요거 괜찮은데 비용이 별로 안 드네? 이럴 땐 inexpensive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로 쓰였으니까 물벼룩은 오로지 에너지만을 사용한다. 쓴다. 필요로 되는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척추돌기와 헬멧. 그때만 에너지를 쓰는 거야. When it needs to.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즉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생존과 번식이 그만큼 위협받는 거야. 이걸 아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적응적 가소성. 이제 가소성 느낌 알겠어? 물벽은 항상 돌기가 있나? 아니지. 그 주변의 생태계 환경에 맞추어서 몸의 모습을 변화시키니까 얘는 가소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So 그래서 결론. 얼마 전에 조동사 할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슨 성이 가소성은 is an adaptation 바로 적응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may well 뭐뭐라는 것도 당연하다. may가 추측이지. well이 붙으면 그 추측을 조금 더 확신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may well 동사원형 당연하다라고 외워줬는데 그런 거 아니야? may가 뭐뭐일 것이다면 well까지도 well은 더 잘이잖아, 그지? 그럼 더 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그렇다. 그게 당연하다. 아마 지금 얘기한 이 물벼룩의 가소성은 적응 능력과 하나가 될 것인데 a trait, 특성 that came to exist in species 하나의 종에 존재하게 된 그런 특성이란 얘기지. 이건 절이 아니야, 땡땡이니까. 하나의 종의 속에 존재하게 되었던 특성인 거지. 왜냐하면 진화라 그랬잖아. 그 특성이 뭐했기 때문에? 기여했기 때문에. to reproductive 번식의 적합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남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걸 알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그런 애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진화를 시킨 거라고. There are many cases. 이게 물벼룩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Across many species. 많은 종을 건너뛰어서. 무슨 사례가 있겠어? 지금 소재. 적응적 가소성에 대한 사례는 많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conductive. 어떻다? conducive. 도움이 된다. fitness. 최적화해. 우리 몸을 최적으로 맞추는 것도 피트니스라고 하지. 되니? 그걸 무슨 성이라고 했어? 최적이니까. 적합성. 적합성에 도움이 되는 거야. 가소성. 만약에 충분한 변수가 있다면 환경. 이해돼? 주변 환경이 일정하면 가소성이 독이 될 수 있어. 근데 주변 환경이 변화물 상황이 변하지. 그럼 그 변하는 상황에 계속 맞춰주는 게 오히려 밸런스란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우리 인간의 사회도 계속해서 변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고 가소성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야. 어? 오케이? 국어 시간 표현 또 나오네. 변죽이 좋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 지욱이는 아주 변죽이 좋은 놈이야. 그 변죽이란 말이 그때그때 바뀌는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야. 고급 칵테일 파티에 가서도 수준 있는 대화를 나눈다고. 공사 현장에 가서 동남아 작업자들과 일할 때도 그들을 이해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거지. 44번 보세요. 또 2등급 계속. 지금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 줄 때 미리 훑어보고 설명을 듣는 자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자들은 달라. 얻어내는 게 다르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정 안 되면 2개라도 잡아봐야 돼. 2개라도. 3개까지 다 못 잡아도. 아니면 하나라도. 자, 볼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나온 세 지문이 전부 다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 이탈릭처럼, 그치? 공통점이지. 그런 다음 뭐 나오디 보통? 단점이나 장점. 아니, 바로 그렇게 안 나와. 그거 개념 설명해. 개념 설명하지. 설명. 그리고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어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정형화된 매뉴얼이야. 순서 문제에서. 보자고. 가장 흔히 알려진 형태야. 힌트를 약간 주긴 했어.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 그 형태가 관행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해. 뭐 밑에 contingency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나? 일단 모르면 이렇게 넘어가. 이게 보통 used by lawyers,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가격 책정 방식이야? 변호사들에 의해서. 변호사들에 의해서. A번은 안 돼 일단. 여기서 정의도 내리지 않고 그러므로 하면 안 되거든. 일단 이어지지도 않잖아 우리말로. 그러면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말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사용했을 때 장단점보다 개념이 필요해. 아직 뭔지 모르잖아 독자가. 그래서 C번으로 가면 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것은 주석이 없네. 이거 써주면 승소시, 승소가 뭐야? 이기는. 그럴 때 보수를 준 전문 용어. 근데 왜 보수 지급인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개념 설명을 하거든. 이게 뭐냐 하면 주요한 방식인데 개인적인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자, 여기서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건 알겠지. 해석이 잘 안 돼도. 이것은 주요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아는 단어로 유추해. 개인적 부상과 특정한 고객의 케이스. 그러니까 개인 상해 들어봤어. 상해보험 할 때. 인조리가 다치는 거니까. 동양생명 상해보험 이런 거 있잖아. 상해를 받거나 어떤 소비자 경우에 are billed는 뭐야? 니네 빌 그 지급 뭐야?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뭐야? 영수증. 영수증은 리시트야. 그걸 많이 헷갈려 보면 빌은 빌지라고 들어봤지? 얼마 내세요야 저게. 비용을 청구하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 방식이야? are billed니까. 청구된. 청구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주된 방법으로 쓰인다고. 개인적 상해나 어떤 소비자 소송 같은 경우에 흔히 청구되는 방식이에요. 이걸 걸잖아. 개인 상해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어떤 소비자 문제건으로 케이스가 소송이야.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 선임하지. 그럼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야. 승소할 때는 이걸로 받는다고. 컨디션스 프라이싱. 이 경우에 이런 접근법에서 변호사들은 do not receive 이제 설명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드디어.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또는 지불금을 언제까지 안 받아? 그 소송이 끝났어. 세트는 원래 정착하다거든. 정착한다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 해결됐을 때 그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뭐 치욱이랑 현준이가 싸워가지고 서로 민사소송 걸면 변호사 선임할 거 아니야. 이기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변호사가. 응? 처음부터 돈 내는 게 아니고. When they paid, 그때 바로 그들은 지급받는다. 일정한 돈의 퍼센테이지를 고객이 받는. 응?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돈에 걸리잖아. 이혼소송 같은 거. 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줄 알아? 상대방한테? 저 요번에 이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저 이혼소송 이기면 10억 생기는데 10억에서 한 20억 받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당신한테 응? 1% 떼어줄게요. 1% 너무 작나? 일단 뭐 10%, 1% 떼어줄게요. 그럼 10억 받으면 10억을 받아내면 변호사로서 그럼 1,0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20억까지 받아내면 2천.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일처럼 싸우는 거야. 소송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TV에 보면은 정의롭게 뭐 억울한 사람 위해서 그런 변호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돈 문제로 싸우는 민사소송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돈 더 벌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에 반대되는 지불 방식이 뭐야? 미리 주는 거지. 응? 결과도 안 보고. 그게 이제 프로 선수들 계약이야. 했잖아. 손흥민 뭐 이런 애들 나중에 1년 동안 너 뛰어보고 그때 가서 그 골 넣은 숫자라든지 어떤 플레이의 정도를 심사해서 돈 주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먹튀 있잖아. 먹튀. 계약 딱 하고 2달 만에 부상. 계약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못 뛰는데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건 반대. 정의가 나왔지 이제. C번을 읽으니까 이 contingency pricing이 뭔지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A로 가봐. 그러므로 그 결과물 고객의 편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만이 compensated. 오로지 고객의 입장. 지금 내가 설명한 거야. 고객의 입장에서 득을 봐야지만 그게 뭐가 돼? 보수가 지급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소송 지면 받아 못 받아? 변호사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 끝까지 이겨야 돼. 우리 편 변호사는. 하지만 얘는 국선이라고 알지? 누구나 변호사, 국제.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돈이 없어서. 특히 무슨 소송? 이기면 돈 받는 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 이제 국선 변호사. 이거 당연히 성의가 없지. 이겨도 돈 받고 저도 돈 받는 거야. 그런 거. 형사는. 민사가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로펌들이 형사소송 안 해. 다 무슨 소송 하겠어?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클라이언트가 돈을 받는 소송. 그래서 거기서 무죄, 유죄 이런 소송 잘 안 해. 그렇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됐니? 자, 그래서 따라서 고객에 있어서 유리한 것에 대한 유리점에 대한 결과만이 보상받는다는데 원래 돈으로 지급된다. 누구한테 있어 당연히?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가 지면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격 책정 방식은 말이 돼. 고객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 이 경우의 고객들은 unfamiliar, 친숙하지 않아. 그리고 아마도 intimidated by law firms, 친근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 로펌들에 의해서 이 소송을 뭐 맨날 하나? 소송을 뭐 저기 뭐야 응? 어쩌다가 한 번씩 하겠지. 됐냐? 그리고 소송을 만약에 처음 맞으면 이게 원래 인티밋이
티미드가 소심한 얘기거든. 사람을 겁줘서 소심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ED니까 BPP니까 겁먹다 쉽게 말해. 소심해지는 거야. 아니 뭐 평소에 생활하다가 갑자기 소송 걸리면 사람이 소심해지게 마련이죠. 집에 막 소송 내용 증명서 이런 거 날라와 봐. 그지? 그들의 biggest fears, 그들의 큰 공포는 바로 큰 요금이 된다. 비용이 된다. 케이스에 that may take years to settle.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소송에 대한 고비용이 된다. 뭐가 두려움이야? 이거 아니야? 심적으로 두려운 것보다도 너 소송 걸리면 뭐부터 걱정이야? 돈부터 걱정되잖아. 근데 내가 좀 아까 뭐라고 했어?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일단 네가 가서 이겨서 받아내면 그걸로 주면 되거든. 알겠니?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어떤 거야? 이기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아까 그래서 무슨 상해 깽값이라고 그러잖아.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깽값 받으면 해결된다고. 때려봐. 됐어. 근데 내가 받아내야 되겠어. 변호사를 써야 돼. 정준호 변호사를 써야 돼. 얼마예요? 나 돈 없는데 받으면 줄게요. 이게 컨디션시 프라이싱이라고. 그럼 내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고, 얘는 어때? 못 받아내면 지도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악착같이 덤빈다고. 이쪽에도 그럼 또 얘는 또 변호사 sem하겠지.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민사야. 그럼 높은 비용인데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비용이다. 그 소송. 이 소송이 하루아침에 끝나면 좋은데 소송 몇 년씩 가는 거 봤지? 그 긴 기간 동안 매달 그 변호사료를 어떻게 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바로 컨디션시 프라이싱이 있다라는 걸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자,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컨디션시 프라이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are insured, 보장받을 수 있어. 당연히 that 뭐라고? 그들이 pay no fees, 아무 요금도 안 내도 된다. 언제까지? 그들이 받을 때까지. 합의금이야, 세트면. 받아서 주면 되니까. in these 이런 저런 instance 경우들에서 이 구글 지급이지 쉽게 말하면. 이러한 승소시 확정 지급의 컨디션시 프라이싱의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경제적 가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hard, 어렵다, 결정되기 어렵다. before the service.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야.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책정하기 어렵지.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providers, 제공자들은 develop a price, 점점 가격을 발달시킨다. allows them, 그들이 공유하게끔 하는 그 위험과 보상을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그 사는 사람에게 서비스 구매 고객이겠지.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위협을 공유하도록 해주는데 그 가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점점 소송하다가 가격이 이길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좀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슬슬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격을 책정하진 않는다는 얘기지. 책정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됐니? 됐니? 위험과 보상이 클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 수수료가 커지겠지. 그건 이제 은근 서서히 이제 고객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은 퍼센테이지로 계약을 합니다. 퍼센테이지. 승소시 얼마 먹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야. 너 동생 있잖아.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시고 가셨어. 그럼 형제들끼리 소송을 하지. 각자 변호사 선생님 할 거 아니야. 그지? 많이
그 일정 금액에서 얼마를 많이 가져갈수록 변호사가 먹는 돈도 커지지. 뭐 그런 거.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거하고 이제 1등급 문제 좀 볼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고 몇 시간? 몇 시에 일어나는 거? 9시 50분. 오늘 졸려.